2018년 1회 전기기사 실기. 자, 또 1번부터 가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상 3선식의 배전선에 ABC 각 선 간에 부하가 접속되어져 있다. 지금 여기 ABC 선 간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렸는데 이거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요거를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단상 3선식이네요.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210V, 여기 각각 걸리는 전압이 105V 이렇게 되네요. 그럴 때 전선의 저항은 세 선이 모두 같고 각각 0.065ohm이라고 하자. AB, BC, CA 간의 전압을 구하시오. 단 역률은 변압기 2차 전압에 대한 것으로 하고요.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하자. 그래서 여기 A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실제로는 여기 무브할 때 105V가 지금 걸리지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지금 여기 선 간에 이 선에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고려해서 즉 일단 여기 AB 사이에서의 전압은 105V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BC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105V에서부터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 전압 강화를 계산해 주면 되죠. 즉 이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부하에서의 흐르는 전류 값은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계산해 줘야만 여기에 각각 걸리는 전압, 또 AC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 AB 간의 전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AB 간에는 여기 보시면 105V가 일단은 걸려 있죠. 105V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여기에서의 지금 선에는 0.065ohm이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0.065ohm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0.065ohm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원래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5V에서 60A 곱하기 0.06 한 것은 빼야 되고요. 또 요것은 우리가 순방향, 이렇게 흘러나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둘 사이에도 얘는 전압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60A를 플러스로 잡았으면 4A는 마이너스로 잡아서 0.06 이렇게 계산한 것이 이 둘 사이에서의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1.64V가 나오고, 자 2번 BC 간의 전압을 구해보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5V가 걸리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쪽 4A 들어가고 여기 나가고 하는, 이것은 방향성이 같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것도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둘이 더해진 값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즉 각각의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겠죠. 즉 105V에서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즉 64A에다가 0.06을 곱한 것, 그것들이 모두가 이 전압 강화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더해서 처음 전압에서 이 전압 강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됩니다. 자, CA도 마찬가지가 되죠. CA도 지금 여기 60A가 이렇게 흐르고요, 64A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을 보면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각 전압 강화를 역시 얘도 이런 식으로 더해서, 왜냐면 방향이 같기 때문에 빼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AC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210V가 되고요. 60A, 64A니까요. 60A에다가 0.06, 64A에다가 0.06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둘 다 더해져서 전체 전압에서 이 전압 강화를 빼주면 이 AC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얻어지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2번 고압 자가용 수용가가 있다. 이 수용가 부하는 역률 1의 부하 50kW가 있고요. 또 역률 0.8짜리에 100kW짜리 부하가 있네요. 이 부하에 공급하는 변압기에 대해서 표준 용량조 주어져 있고요. 자, 1번부터 한번 구해 가봅시다. 델타 결선 시에 한 대의 최소 용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부하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 병렬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전열 부하죠. 역률이 1이다. 여기 50kW가 걸려 있고요. 이것은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짜리에 얘가 100kW짜리 부하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유효 전력만 있는 거죠. 역률이 1이라는 건. 여기에서는 유효 전력도 있지만 무효 전력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각각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분리시켜서, 즉 성분을 각각 분해해서 전체 피상 전력으로 우리가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 먼저 유효 전력은 그대로 이 둘을 써주면 되죠. 유효 전력은 50과 100kW를 더해서 150kW가 되고요. 자 무효 전력 이제 분석해야죠. 무효 전력은 얘는 0이죠. 얘에서는 무효 전력은 없고, 여기서의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이 주어졌을 때, 자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이 주어졌을 때 곱하기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8이고요. 사인 세타가 0.6이 되는 거죠. 0.8일 때. 그래서 여기 요거의 무효 전력은 0이고, 얘는 무효 전력이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75가 나오네요. 킬로파가 나오죠. 그래서 유효 무효를 합해서 최종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되죠. 피상전력은 루트 요거의 제곱 75의 제곱 더해서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준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준 용량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번을 보면 변압기 한 대 델타 결선으로 해서 한 대 용량을 우리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세대가 감당하는 전체 부하 용량이 되는 거죠. 피상전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것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델타 결선은 요걸 그대로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델타 결선 시에 한 대의 용량은 전체 담당하는 용량의 3으로 우리가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PA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값을 3으로 나눈 55.9가 되고요. 그래서 한 대 용량은 여기 표준 용량에서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작으면 안 되죠. 크거나 같은 최소값인 75kVA를 선정해 준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만약에 V 결선을 했을 때 과부하율을 구하라 그랬네요.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델타 결선이었죠. 여기에서 한 대가 고장 나서 이 부분을 못 쓴다는 얘기는 이쪽도 못 쓰기 때문에 VV 결선으로 할 때에는 이때 우리가 한 대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 한 대의 용량을 K라고 다 놓으면 이 델타 결선에서는 3K만큼을 쓸 수 있었지만 이 V 결선에서는 얘는 2K가 아니라고 그랬죠. 2K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루트 3K, 즉 한 대의 용량을 K라고 했을 때 루트 3K만큼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당해야 될 부하가 있고 V 결선이 됐을 때 얘가 담당할 수 있는 부하가 요거니까, 자 과부하율은 뭡니까? 과부하율은 현재 이 V 결선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지금 75짜리를 선정했었죠. 1번에서 그거에 루트 3만큼을 얘가 즉 곱한 값 129.9를 담당할 수 있는데요. 과부하율은 공급 전력분의 부하 전력, 즉 이만큼을 공급할 수 있죠. 지금 V 결선으로는 이런 변압기를 썼기 때문에 루트 3을 곱함 얘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때 부하 전력은 얼마였습니까? 부하 전력은 총 앞에서 1번이었죠. 여기에서 부하 전력은 167.71, 요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29.9에 167.71 이거의 비율이 바로 과부하율이죠. 공급전력분의 부하전력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129.11 이 값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델타 결선 시의 변압기의 동선과 V 결선 시의 변압기의 동선의 비율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델타 결선에서의 변압기 3개를 다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동선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니까 여기 I제곱 R 이렇게 표현해서 이 델타 결선은 총 3개가 있는 거죠. 총 3개. 그리고 V 결선에서는 이렇게 2개의 우리가 변압기를 쓰기 때문에
여기도 i제곱 r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면 2대니까 여기는 2i제곱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결국 요거죠. 요 식대로 V결선에서의 손실, 델타 결선에서의 동선의 비율은 V결선은 2i제곱 r이고요. 델타 결선은 3i제곱 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약분돼서 1.5의 값이 나오게 되네요. 3번 그림과 같은 22.9kV Y결선 간이 수전 설비에 대한 단선 결선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COS 여기 이 위에는 이제 한전 책임이고요. 이쪽이 이제 책임 분계점으로 해서 이제 수용 가치가 되는 거죠. 여기 AS는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죠. 그 밑에 전력 fü주와 필회기가 있네요. 그리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그리고 COS 아래 TR1 변압기 1과 변압기 2가 있죠. 여기는 3상이 500kVA 22,900을 성간전압 380V, 상전압 220V로 바꾸는 동력용이고요. 여긴 기중 차단기를 달아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TR2 변압기 두 번째 거 역시 동일하고요. 용량만 200kVA의 전등용이고요. MCCB 배선용 차단기를 달아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수변전실 형태를 큐비클 타입으로 할 경우에 고압반 4면과 저압반 2개 음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수용되는 배전반과 수배전반과 기기의 명칭을 써봐라 그랬는데요. 이 의미죠. 큐비클이라는 것은 이런 함에 이렇게 넣어서 캐비넷처럼 그 속에 집어넣어서 구성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이 볼티지 여기가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우 볼티지는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는 사실상 이렇게 책임 분기점이긴 하지만 아래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전주나 여기 아래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큐비클에서 빠지고요. 즉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해서 즉 여기에 집어넣고요. 또 MOF를 또 하나를 또 두 번째 면에 집어넣고, 세 번째 면에는 여기 TR이죠. COS를 포함한 변압기 한 대를 이쪽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 변압기 한 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4개의 면으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 여기 저압반에는 여기 ACB 기중 차단기하고 여기 배선용 차단기를 여기에 배정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록했을 때 고압반 4개의 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PF와 LA 하나를 집어넣고요. MOF 하나 집어넣고 또 COS TR1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4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저압반 2개의 면에는 기중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2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2번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 1, 2, 3 이 기기들의 전격을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죠. 얘는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 지금 229일 때 얘는 25.8kV고요 200A가 됩니다. 200A. 그리고 그 다음 필액이죠. 필액이 2번이 필액이는 22.9kV일 때 LA는 18 기억하자고 그랬죠. LA 18kV가 되고요. 2500A입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S의 3번 요거의 전격은 얘는 25kV가 되고요. 100A 프레임이고요. 8A 트립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3번, 4번과 5번 여기 4번은 기중 차단기죠. 얘는 배선용 차단기, 그것에 역시 용량과 암페어 프레임과 암페어 트립을 구하여 선정하라 그랬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상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격 전류를 우리가 구해보면, 여기에서의 전류를 구해보면 용량 지금 500kVA죠. 그래서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 P를 우리가 루트 3V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루트 3의 성간전압 380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759.67이 나오죠. 그럴 때 요거에 대응되는 이제 암페어 프레임, 암페어 트립을 800A, 그 다음에 암페어 트립도 800A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이것도 암기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의 800에 가까운 값이죠. 그리고 여기 MC12 역시 전류를 구해보면 얘는 200kVA에 380이니까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자 200kg고요. 10의 세제곱이고 루트 3에 역시 380을 집어넣어 나온 요 값에 해당되는 이제 암페어 프레임과 암페어 트립이 얘는 400이고 암페어 트립은 350이 됩니다. 요거 역시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기에서 암페어 프레임은 차단기 프레임에 견딜 수 있는 전격 전류를 의미하고요. 암페어 트립은 뭡니까? 트립 용량, 즉 접점이 있죠. 접점의 허용 전류 값을 의미하는 거죠. 4번 전력 퓨즈의 역할을 쓰시오 그랬네요. 전력 퓨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을 시켜야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단락 전류를 차단해서 전로나 기기를 보호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전류는 안전하게 통과해야 되는가? 부하 전류. 그다음에 단락 전류는 차단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죠. 부하 전류는 통전하고 단락 전류는 차단한다. 이걸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5번 전기 설비 중에서 간선 설계 시 고려사항을 5가지만 적어봐라 그랬네요. 자,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상황인데 이 중에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5개를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죠. 전기 방식 및 배전 방식, 장래 증축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공장 등의 경우에 부하 사용 상태, 그리고 수용률 이런 것들이죠. 간선 경로에 대한 위치와 넓이, 수직 수평 경로상의 관통 부분, 점검부에 관한 사항, 설비 동력의 전기 방식, 용량, 운전 시간 등 건축물의 특징별 요소, 전기 간선이 설비 배관 및 덕트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 위치 및 점검부 사항.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뭐 암기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갑니다. 권수비가 30이고요. 변압기 1차에 600V죠. 6.6kV를 가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자, 2차 전압 그랬는데요. 여기 당연히 권수비 우리가 보통 A 이렇게 표현하죠. 권수비 A는 V2분의 V1이죠. 그리고 전류는 I1분의 I2가 되고요. 그렇죠? 저항도 뭐 R2분의 R1 이거에 여기는 이제 루트가 이렇게 붙게 되죠.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였고 이 관계를 이제 이용을 해서 자, 여기 권수비 A고요. 1차 여기가 6.6kg라고 했기 때문에 6.6을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2차 전압을 구하려면 이제 V2는 얘네들이 자리 바꿔 주면 되니까요. A분의 V1에 의해서 자, A는 30이었고요. 1차에 6600V 이렇게 써줘야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220V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20V 이렇게 적어주시고 2번 2차에 50kW 뒤진 역류를 80%짜리 부하를 걸었을 때 1차, 2차 전류 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네요. 지금 권수비 1차에 6600이고 아까 여기 220V였죠. 이 관계들을 이용해서 구해보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전력과 역률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그렇죠? 이 유효 전력 P는 전압과 전류 거기에 역률을 곱해준 것이 그때의 여기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유효 값이 되고요. 당연히 우선 여기 2차라고 했으니까 2차의 전압 그 다음에 2차에 전류를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전류를 한번 구해본다면 V2의 코사인 세타로 내려가야죠. P를. 그래서 V2는 지금 여기 220V였고요. P는 여기 2차 50kW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220 대입하고요. 코사인 세타 0.8 그 다음에 50kW니까 이걸 대입해서 구해보면 2차 전류값 얻어지죠. 그리고 또 이 권수 B가 V2분의 V1이었다면 전류 I1분의 I2가 되기 때문에 지금 I2를 알았고 I1을 구하려면 I1은 얘네 둘이 자리 바꿔주면 되죠. A분의 역시 I2가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I1은 A분의 I2가 됐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죠. 30과 284점
30과 284.09 대입해서 구해보니까 역시 1차 전류까지 또 얻어지죠. 이것이 2차 전류가 되고요. 얘가 1차 전류가 되는 거죠. 3번 이번에는 1차 입력 여기는 피상 전력을 구하라고 한 거죠. 아까 여기 우리가 2번에서는 얘가 유효 전력이었으니까 만약 2차에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V2, I2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유효 전력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피상 전력이니까 V1 1차죠. V1, I1만 해주고 코사인 세타 곱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1차 6600V라고 했고요. I1 아까 구했던 I1을 대입해서 구해보니까 여기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뭐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62.5kV 암페어가 답인데 이 3번에서는 피상 전력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안 들어간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7번 CT 및 PT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CT는 운전 중에 개방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CT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얘가 100대 5다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이건 뭐 전류비니까요. 전압비는 5대 100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반대로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1대 20 20배의 전압 상승이 여기보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운전 중에 이걸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이쪽에 굉장히 과전압이 유기가 되면서 절연 파괴 우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륙 2차 측을 개로하게 되면 1차 측의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돼버리면서 변류기 2차 측에 고전압이 유기돼서 변류기의 절연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PT 2차 측의 전격 전압, CT 2차 측의 전격 전류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정해져 있죠. PT는 110V, CT는 5A 이렇게 정해져 있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삼상 간선의 전압 및 저를 측정하기 위해서 PT와 CT를 설치할 때 그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퓨즈가 필요한 곳은 퓨즈를, 접지가 필요한 곳은 접지를. 여기 지금 퓨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만드는 PT V 결선을 해야 되죠. 여기도 지금 V 결선이 되어 있어서 이쪽 역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연결해주고 여기는 VS죠. 전압계용 전환계폐기 이렇게 플러스 표시 형태로 써줘야죠. 그리고 각 상에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에다가 각 상에서 이렇게 V 결선이죠. 여기에 이 둘을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각각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는 VS 표시를 해줘야죠. CT 역시 이쪽에서 하나, 둘, 세 개 연결하고요. 여기는 벤츠 표시죠. 벤츠 모양으로 AS 전류계형 전환계폐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각상 하나씩 여기하고 여기 묶여져 있는 요것을 우리가 접지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8번 송전계통에서 가공전선로의 이상전압 방지 대책 세 가지를 적어봐라 그랬는데요. 몇 가지 한번 쭉 적어보면 가공전선이 있죠. 직경내 유도례를 차폐하기 위한 가공지선. 피레기는 이상전압 시에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해서 전력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뭐 이것까지는 적을 필요 없죠. 만약 세 가지 적으라 그러면 요거 제목 정도 적어주면 되죠. 중성점 접지는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매설지선도 있죠. 역섬락을 방지하는, 우리가 철탑에 땅에 이렇게 묻어버리면서 접지 저항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섬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매설지선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9번 수전전압이 6600V 가공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일 때 수전점의 삼상 단락전류가 7000A인 경우 기준 용량도 구하고 수전용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표에서 선정해봐라 그랬네요. 먼저 기준 용량 구하는데 여기 보시면 수전전압 이건 공식전압이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전류 IS가 주어져 있네요. 7000A.
그럴 때 기준 용량 우리가 전격 용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차단 용량 우리가 PS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기준 용량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기준 용량은 어떤 공식입니까? 루트 3의 기준 용량은 여기 공칭 전압 있죠? 수전 전압, 공칭 전압에다가 전격 전류를 곱해야 됩니다. 자, 이건 알고 있죠, 이거는. 근데 여기 전격 전류가 안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단락 전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하, 단락 전류와 이 전격 전류와의 관계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 이 공식이 생각이 나야죠. 그러면 IN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IN은 얘가 역수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IS 이런 관계로부터 얘를 구할 수 있죠. 얘를 구했다는 거 이제 다 구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이죠. 요거. 그러니까 IN은 전격 전류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IS가 되고요. 자, 여기 58.5% 대입하고 여기에다가는 7000A를 대입해 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 보니까 전격 전류 구해져서 결국 기준 용량은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루트 3 공칭 전압과 전격 전류를 대입해 주면 되죠. 공칭 전압은 6600이었고요. 여기서 구한 값이 4095이기 때문에 자, 메가볼트 암페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10의 -6제곱까지 계산해 준 거죠. 그러니까 46.81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은 46.81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1번 답은 해주면 되겠죠. 자, 2번으로 가보면 이제 차단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죠. 첫 번째는 이 차단 용량 역시 우리가 PS 이렇게 나타낼 때 루트 3에 얘는 전격 전압이죠.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하는데요. 전격 차단 전류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단락 전류를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차단기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1.1분의 1.2 그렇죠? 6600이면 거기에 1.1분의 1.2 이게 7200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구했던 IS 전격 차단 전류 대신에 단락 전류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메가로 표현하기 위해서 10의 -6제곱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80.02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차단기 전격 용량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100메가볼트 선정을 해주면 그게 답이 되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는 요거 PS와 우리 PN의 관계가 또 있죠. 우리 차단 용량은 전격 용량에다가 역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요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면 이거 뭐 주어져 있잖아요. 58.5가 주어져 있고요. 얘는 우리가 1번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46.81 1번에서 구했던 이 기준 용량 전격 용량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이용해도 거의 이 값과 같은 값이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역시 표에서 차단기 전격 용량은 이제 표준으로 100메가볼트 선정해 준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역시 10번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